자, 질문 해보세요. 선생님한테 배운 거 아니더라도 앞이든 뒤든 상관없습니다. 네. 한비야, 자니? 아, 숙제한 게 없어서 질문이 없어요? 95쪽? 21번이요? 유형편 95쪽에 21번이랍니다. 행렬이에요. 2차 정사각 행렬 A, B에 대하여 IJ 성분은 I가 더 크거나 같으면 I제곱 마이너스 1, J가 더 크면 E 마이너스 J 이렇게 만든대요. 됐습니까? 그럼 A부터 찾아봐야죠. 자, A에 성분만 표시를 해볼게요. 여긴 11, 12, 21, 22. 자, I가 더 크거나 같다. 그럼 왼쪽에 쓰인 숫자가 더 크거나 같은 것들. 얘네들은 위에 있는 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 반대로 얘는 아래에 있는 식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나타내보면 11이면 I가 1이네. 1 빼기 1이니까 0이 될 거고 4 빼기 1이니까 3이 될 거고 마찬가지 3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E-J, J가 2야. 그럼 0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A입니다. 됐어요? 자, 그때 3B-A라는 애는 JI의 2배래요. JI라고 하면 JI 얘네들은 똑같지. 얘네들은 똑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데 2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둘이 바뀌어요. 자리가 바뀌고 2배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3B라는 애는 06 더하기 0033 이렇게 돼서 계산하면 0639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B라는 애는 0213 이렇게 됩니다. 이행 1열 성분은 1이네요. 됐습니까? 또 질문? 20. 네, 같은 페이지니까 요거부터 할게요, 일단. 자, 두 2차 정사각 행렬 A, B에 대하여 X는 A-B, Y는 2Y 플러스 B, XY의 IJ 성분을 각각 X랑 Y라고 하면 X는 이렇게 생겼고 Y는 이렇게 생겼대요. X부터 찾아봐요. I제곱 마이너스 J랍니다. X의 IJ라고 하는 애는 I제곱 마이너스 J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X를 한번 찾아보면 1-1, 0, 1-2, 마이너스 1,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3, 2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2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돼요? Y의 IJ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하는데? I-J 제곱이래요. I-J의 제곱. Y를 찾아보니까 1-1에서 0 나오고 1-4에서 마이너스 3 나오고요. 여기는
그렇지. 2-1이라서 1. 2-4, -2. 오호, 요렇게 생겼어요. 됐습니까? 근데 뭘 찾는 거야? A 플러스 5B를 구하래요. 얘가 A 마이너스 B고 얘가 2A 플러스 B 요렇게 생겼답니다. 그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A 구하고 B 구해서 찾아도 되고요. 둘이 더해보면 3A가 나올 거고 둘이 더하니까 0, 마이너스 4, 4, 0 요렇게 돼요. 됐죠? B는 그럼 B는 뭐냐? 숫자가 너무 지저분한데? 에이, 안 나오네. 찾아야지 뭐. A는 0, 마이너스 3분의 4, 3분의 4, 0 이렇게 되고요. 빼서 0 나왔으니까 0이고 빼서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빼서 3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3분의 5 0이 나오려면 빼서 2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나요? 네, 여기에서 얘를 빼면 얘가 나옵니다. 그죠? 그지? 그래서 5B라고 하는 애는 0, 마이너스 3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25, 마이너스 10 요거 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랍니다. 수를 더하면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마이너스 20 나온대요. 됐습니까? 다음 개념 몇 번? 28쪽? 네, 28쪽에 17번. 실력 문제다. 오,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야. 요거 잘 체크해 두세요. 다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3이다. 4제곱 더하기 4제곱 더하기 4제곱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이런 생각은 해볼 겁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을 전체 제곱하면 나온다. 그죠? 뭐라도 나오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전체를 제곱을 하면 4제곱, B의 4제곱, C의 4제곱 더하기 2배의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자, 여기가 나와요. 그죠? 좌변은 알겠어, 뭔지. 9 나오잖아. 그죠? 우변은 누가 문제야? 얘가 문제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저걸 어떻게 구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어요. A, B, B, C, B, C, CA 얘 전체를 제곱하면 뭔가 얘가 등장을 합니다. 그죠? 제곱을 해보자. 자,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그 다음 뭐 나와요? 2배의 A, B, C에다가 뒤에 뭐 나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와. 그죠? 그러면
얘가 0이라고 했으니까 전체가 날아가요. 그지? 그럼 남는 애가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과 알아야 되는 게 남아요. 그죠? 그럼 이제 A, B, B, C, Ca를 찾아야지. 쟤는 뭘로 찾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제곱합니다. 그럼 A제곱, B제곱, C제곱 2배의 AB, BC, C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좌변이 뭐 나와요? 0이 나오고요. 우변에 제곱 더하면 3이라 그랬고 2배의 AB, BC, CA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가 얼마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 나와요. 그치? 됐습니까? 자, 요 뒤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래요. 여기다 갖다 넣어요. 그러면 4분의 9 이렇게 될 거고 얘는 0이니까 날아갈 거고 얘가 4분의 9래. 아, 요게 4분의 9구나. 넘어가서 계산하면 나오겠죠. 됐죠? 그럼 2분의 9 나오나? 네, 이렇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또? 어우, 졸려. 그 물 좀 마셔봐. 물 떠놓은 거 아니야? 45쪽. 15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 요게 성립한다.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식을 좀 써봅시다. 27 x의 세제곱 불러줄래? 플러스 9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4 요거를 a 곱하기 3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요렇게 만든대요. 3x 마이너스 1의 제곱 c 곱하기 3x 마이너스 1 d 요렇게 만드는 거잖아. 그럼 얘 개수들을 뭘로 인수분해해야 돼요? 3x 마이너스. 그렇지. 얘로 묶어내려면 이게 0 되는 값이 얼마예요? 3분의 1이지. 그럼 일단 3분의 1로 인수분해해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좋아. 거기까지 일단 좋다 이거야. 얘를 27 그 다음에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해놓고 3분의 1로 인수분해를 하려고 해요. 조립제법을 하려고 해. 그럼 잘 봐. 여기서 27 내려오고요. 9 올라가고 18 마이너스가 아니라 6이지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럼 이거를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보고 좀 써볼까? 이거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원래 있던 요 식은 뭘로 나누면 몫이 27x 제곱 플러스 18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여기 뭐가 와요? x 마이너스 3분의 1이 오지? 맞아요? 여기가 3x 마이너스 1이 아니라 x 마이너스 3분의 1이 와요. 내가 알고 싶은 건 뭔데? 얘가 x 마이너스 3분의 1이 아니라 3x 마이너스 1일 때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럼 3을 여기서 가지고 와야겠지. 그럼 일단 싹 다 일단 먼저 계산을 합니다. 자, 보세요. 얘도 3분의 1. 총 3번을 합니다. 27에 9, 27, 9, 6. 그 다음 3분의 1, 27, 9, 36.
자, 그럼 이게 아니라 3분의 1로 묶어내면 27에 여기는 x-3분의 1 세제곱. 그 다음 36에 x-3분의 1의 제곱. 다음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에 x-3분의 1 마이너스 5. 뭐가 잘못됐어요? 잠깐만. A, B, C. 6이구나. 미안. 얘가 6이에요. 플러스 6. 잘못 봤어. 플러스 6이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뒤에 거를 뭘로 바꾸고 싶다고? 3x 마이너스 1로. 세제곱이면 3이라는 숫자가 3개 필요하지. 그치? 3의 세제곱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1이 되는 거고 얘는 얼마가 들어가야 돼? 27. 얘 지금 x-3분의 1이 2개 곱해진 거죠? 그럼 3이 하나씩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2개가 빠져요. 9가 빠지기 때문에 얘는 4가 되는 거고 얘는 3 하나만 빠지면 되니까 2가 될 거고 얘는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이해됐어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배불러. 다음 16번. 정신 차려봐. 지금 잠자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 fx,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x를 x-4로 나눈 나머지는 g4를 찾으랍니다. g4. 그래서 천천히 한번 봅시다. gx는 x제곱 플러스 fx. gx는 x제곱 곱하기 fx.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gx 더하기 3x제곱 플러스 4x gx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4x 곱하기 fx는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대요. 됐죠?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야? A하고 B가 문제야. 그죠? 넣을 수 있는 거 직접 이거 지금 항등식이잖아요. 밑에 거가. 그치? 그럼 넣을 수 있는 숫자 넣어서 찾아봐야 돼요. X에다 뭘 대입하는 게 현명할까요? 위에 것도 써야 됩니다. 0을 대입해봐야지. 왜 그럴까? 왜 0이라는 숫자를 선택했을까? B? 그럼 여기서는 B가 나오지. 알 수 있냐 이거야. 그럼 다시 확인을 해봐.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0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G0이 얼마가 나와요? G0은 그냥 0이에요. F0은 알아 몰라? 몰라요. 얼마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도 X에다 0을 대입해요. 좌변에 0 대입하면 G 0만 남을 거고 우변에 0 대입하면 B가 나와요. B는 0이야. 찾았어. 자, 이제 뭘 찾아야 돼? A를 찾아야 되는데 그 전에 X가 0인 건 집어넣었으니까 그건 제껴놓고 시작을 하자 이거야. 됐어요? 그럼 여기가 x제곱 fx 더하기 3x의 제곱 플러스 4x의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된다.
뭘 대입해볼까? 4로 묶어요. 아, 4로 묶어요? 뭐 그러죠, 뭐. 네, 요거 한꺼번에 계산하면 4x 제곱 플러스 4x 해놓고 fx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생각을 하나씩 발전을 시켜보세요. 이게 항등식의 개념이 들어가면 생각보다 힘들어요. 처음에는. 힘든 이유는 어떤 숫자를 대입해봐야 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 아니, 여기 모자가 저기 같은 회사 거길래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뭘 잘못 봤나 했어. 자, 저기다 뭘 대입하는 게 좋을까요? GX? 바꿔서? 바꿔지나? 어? 4x f xfx x분의 g x로 바꾸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 뭐 나와요? 0이 되지. 이해돼요? 잘 봐. 넣을 때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알아야 되는 것과 없애야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알 필요가 없는 애는 없애야 됩니다. 이해돼요? 여기서 지금 f의 값이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치? 그럼 x에다가 뭘 대입하면 돼? 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면 돼요. 그치? 요게 0이 되려면 x는 얼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 값이 뭐가 나오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좌변은 0이 나오는 거고 우변은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계산해줘야지. 마이너스 3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a는 얼마 나와요? 3이야. 자, 여기까지 됐죠? 네. a가 3이야. 그 다음은 x에다 얼마 대입할까? 뭐 상관없어요. 크게. 그냥 1을 대입합니다. 자, 이제 뭐가 나왔냐면 잘 보세요. 아니다. 에이, 그냥 여기다가 1을 대입해 보세요. 좌변에 1 대입하면 8f 아니다. 미안. 4를 대입하세요. 4. 왜 4를 대입하냐면 지금 내가 찾아야 되는 건 G의 4야. 그쵸? 그럼 위에 있는 조건에다 보면 16 곱하기 F4야. 얘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모르죠? 그치? 그럼 여기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지. X에다 4를 대입합니다. 4를 대입하면 64 더하기 16, 80 곱하기 F4는 여기다 4 대입하면 얼마야? 64 더하기 48 더하기 8 64 48 8 됐니? 56이니까 120 나오네요. 양변 뭘로 나눠? 그냥 5로 나누면 되겠지. 네, 5로 나눠요. 그럼 16 곱하기 F4는 얼마 나와? 24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24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기서 관건은 그냥 뭘 대입해서 찾을 거냐예요. 결국은. 항등식의 문제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얼마 대입할 거냐가 관건이에요. 또 그 옆에 100쪽? 갑자기 훅 넘어갔네요. 100페이지에 17번이라고 합니다.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2차 방정식의 fx는 0은 뭐냐? 그냥 2차 방정식 작성하라는 거죠. 그치? 잘 봐. 여기 잘 보세요. f의 3x는 0이 되게 만드는 x 값을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하자. 됐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문제에서 3이라고 준 거예요. 맞죠? 그 다음 요거의 두근의 곱은 4다. f의 얘가 0이 되게 만드는 근을 얘는 그냥 AB라고 하자. AB라고 했을 때 곱이 4래요. AB는 4. 됐습니까? 자, 문제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가 굉장히 헷갈려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fx는 0이 되게 만드는 하나의 근은 p, 또 다른 근은 q라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돼요?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잘 보세요. 여기다 p를 대입하면 성립하죠. 그치?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해도 성립하지. 그럼 봐봐. 알파를 대입을 할 거야. 3알파도 그렇고 P도 그렇고 0 나와요. 이해됩니까? 또 3베타도 그렇고 Q도 그렇고 0 나와요. 그럼 짝만 잘 지어주면 3알파랑 P랑 어때요? 같아요. 맞습니까? 3베타랑 Q가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순서만 잘 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면 3알파 플러스 3베타는 9가 나오는데 그걸 얘로 고쳐보자. 그럼 P 플러스 Q가 뭐 나와요? 9가 나온다는 얘기지. 똑같이 만들어 봅니다. 밑에 거. 자, 그럼 저기서는 여기다 A를 집어넣은 거랑 P랑 같아야 되고 여기다 B를 집어넣은 거랑 Q랑 같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지? 그래서 뭐가 나오냐? 2A-1이 P가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2B-1이 Q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얘네들이 그냥 곱할까? 는 아니겠지. 넘겨요. 넘겨서 여기 A만 남기고 여기 B만 남깁니다. 그럼 A는 2분의 P 플러스 1인 거고 B는 2분의 Q 플러스 1 이렇게 생겼다. 이제 곱해요. 얘네 둘을 곱하면 뭐가 나오냐? 4 나온대. 여기 있다. 그러면 4분의 PQ에다가 플러스 P 플러스 Q 플러스 1 요게 4가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4가 넘어가면 16, 넘어오면 15, 9가 다시 넘어가면 6 나오나? 그럼 이제 뭐가 나와? PQ가 6이래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6은 0의 두 근이 PQ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지금 이게 처음 할 땐 좀 걸려요. 헷갈립니다. 그럼 얘가 3분의 알파인가? 그럼 얘가 3분의 P가 돼야 되나? 하고 좀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는데 걔네를 차분하게 하나씩 하면서 익숙해져야 나중에 안 헷갈려요. 알겠지? 모든 사람이 하는 행동은 익숙해지면 헷갈려야 하지 않습니다. 그치? 게임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이 하면 익숙해지죠. 그럼 그만큼 안 헷갈려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혼자 방향키를 뒤로 잡아.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똑같아요. 익숙하게만 만들어 놓으시면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 다음 77쪽에 17번 라임이 그냥 76쪽에 9번. 이런 바뀌었어요. 76쪽에 9번 드디어 내가 하는 게 나왔어요. 더하면 3 플러스 2i 곱하면 2 마이너스 3i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 알파 바 분의 1 베타의 바 분의 1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 전체의 바야. 그치? 통분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바. 대입 알파 베타는 2 마이너스 3i 남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플러스 2i 전체의 바래요. 나누기도 각각 바를 씌우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2 플러스 3i 분의 3 마이너스 2i 실수하는 직접 켤레 곱해서 해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다음 19번 1-i의 2n제곱은 이거 지지난주인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어요? 중간평가에? 비슷한 애가 있었을 텐데? 아닌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봐주세요. 아마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쟤를 2n제곱을 하래요. 그럼 먼저 뭐부터 하냐면 제곱부터 해봅니다. 얘를 제곱하면 뭐 나와요? 1-i를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i가 돼서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2i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 돼요? 됐죠? 그럼 여기를 나눠야 돼요. 뭘로 나누냐면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로 나눕니다. n이 짝수가 되면 얘는 양수가 되니까 2의 n제곱 곱하기 i의 n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그러면 잘 봐. i의 n제곱이 뭐가 되면 돼요? i가 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i가 된데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 나와야 돼요? 1 나와야 돼요. 그치? 그러면 얘는 이걸 만족을 하려면 n이라는 값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란 얘기는 3개가 모자르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생기죠. 4K-3으로 만들어지는 애는 짝수가 없습니다. 이해돼요? 짝수인데 홀수를 뺐어. 그럼 홀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짝수로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요. 이해됐어요? 그럼 얘가 홀수인 경우를 다시 한번 보자. 얘가 홀수래.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 2의 n제곱, i의 n제곱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i의 n제곱이 마이너스 i가 되면 된다. 요거에 맞추려면. 그죠? 마이너스 i가 된다는 건 n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가 되면 돼요? 3이 되면 되죠. 나머지가 3이란 얘기는 얼마가 부족하다는 얘기야? 하나가 부족하다는 얘기야. 요렇게 생긴 애들을 찾아야겠구나.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100 이하의 4K-1로 만들 수 있는 합이야? 개수를 구하래요. K가 얼마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29까지. 25까지. 그죠? 1부터 시작해서 25가 될 때까지 등장을 하죠. 그럼 25개지 뭐. 됐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가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자, 어디까지나 처음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저건 떠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짝수 홀수로 나누지? 선생님이 발상을 했던 건 얘가 마이너스라서 그래요. 그럼 부호가 같을 때가 있을 거고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발상을 하는 거예요. 다음! 쪽에 144? 6-2번 144쪽에 6-2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정수랍니다. 모든 상수 m의 값의 합은 했어요. 자, 요런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떠올려 보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질 겁니다. 마이너스 m 플러스 1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는 0. 자, 여기서 이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떠올려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수분해 안 되겠다. 그지?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떠올려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 그렇지. 근거계수의 관계는 제일 마지막에 얘기할 건데, 네. 근해 공식을 먼저 떠올리겠죠. 그치? 근해 공식을 떠올렸을 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판별식이 들어갑니다. 그럼 저 판별식이 제곱수가 되면 되겠다. 그치? 그럼 문제는 저 판별식을 쓴 다음에 또 생겨요. 판별식을 썼어.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이거 했을 때 걔가 완전 제곱수가 되려면 m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찾을 수 있어요? 2차식이 값이 완전 제곱수가 나와야 돼.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1이나 4나 9나 16이나 이런 애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생각해 봐. 2차 함수에서 생각해 보세요.
1일 때 이 값이 m이 실수야 정수야 뭐야? 상수야. 여기가 1이 되려면 얼마 들어가야 되냐? 4가 되려면 얼마 들어가야 되냐? 9가 되려면 얼마 들어가야 되냐? 이걸 언제 일일이 다 찾고 있냐? 그래 안 그래? 그죠? 이걸로는 못 찾겠다. 발상을 바꿉니다. 이건 안 되겠다. 그럼 두 근이 정수라고 했죠? 두 근이 정수라고 했어요. 하나를 A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를 B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A 더하기 B는 M 플러스 1이 나오고 A, B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맞지? 자, 여기까지는 됐어. 이 다음에 어떻게 할까? T제곱. 갑자기 제곱을? 저거를 근으로 하는 식. 그거는 여기 있잖아. 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 문자 몇 개 있어요? 3개. 3개지? 나 내 눈에만 2개, 3개인 줄 알았네. A도 있고, B도 있고, M도 있어. 너무 많지? 저걸 줄일 거야. 하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갖다가 대입을 하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3 돼요. 오. 이제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거기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했어? 그럼 다 한 거야. 뭐 하고 있었어? A, B에 A 플러스 B에다가 여기 뒤에 1만 붙여주면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요거 2항하고 여기는 1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얘는 뭐야? A 플러스 1이고 얘는 B 플러스 1이야. 이거 전개하면 위에 게 나오잖아. A 정수고 B도 정수라며 1 더해도 정수, 정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2 총 4가지의 해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그 옆 페이지에 어. 7-1번에 2번 7-1번에 2번. 뭐야 이거? 인수분해해야 되네. 그죠? 뭐야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다행인데 안 보이면 뭐 어쩔 수 없어요. 해봐야지.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6y 플러스 5는 0. 자, 요딴 식으로 돼 있는 거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네,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먼저 합니다.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x제곱에 1차항 묶어 마이너스 2x로 묶어버려 그냥. 그러면 y 플러스 1 나옵니다. 그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남은 걸 갖다 써요. 2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5 이렇게 쓰는 거야. 됐습니까? 이해돼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인수분해를 하려고 얘를 봤더니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할까? 저거 y 해가지고 4y 남겨두고 y가 아니고 좀 묶어서 일단
그거보다는 얘는 지금 보면 이 식이 인수분해가 지금 될까요? 먼저 그거부터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럼 인수분해 됐다 치자. 그래, 됐다 쳤어. 몇 x 더하기 몇 y 더하기 얼마, 몇 x 더하기 몇 y 더하기 얼마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x하고 y가 얼만데?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하다못해 얘 하나만 0이에요 해도 무수히 많은 xy가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몇 개? 한 쌍이죠. 그럼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 다른 방법을 좀 구상을 해보자. 뭐가 있을까? 판별식? 비슷한데 조금 아니에요. 중근 두 번? 그게 무슨 말이지? x에 판별식 쓰고 그 값에 또 y 판별식. 그거는 개수가 이거 하나가 K로 돼 있을 때 개수가 정수로 인수분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개수가 정수인 1차식에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했을 때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모는 마이너스 세모 제곱. 0. 둘 다 0이어야 되지 않아? 이거 0보다 크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지? 더했는데 0이래. 그럼 뭐야? 둘 다 0이어야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둘 다 0이어야 돼. 이런 거를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해 뒀다가,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하면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지는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야 네모가 0이고 세모가 0이다 라는 하나의 답을 찾아요.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치? 그럼 쟤는 어떻게 찾을까?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발생을 하죠. 네, 그럼 저 네모 제곱 더하기 세모 제곱 너무 상태가 나오려면 어. 그럼 네모 제곱이 아마 x 플러스 알파의 제곱일 거고 세모가 y 플러스 베타의 제곱 그런 형태가 나와야 하는 거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dxy는 겹치는 게 있어요. 좋은 지적이에요. 지금 저 친구 말은 뭐냐면 x 플러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베타의 제곱 형태가 돼서 x 하나 y 하나 나와야 되지 않냐라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좋은 질문이야. 좋은 발상이고 여기가 알파 이렇게 돼 있으면 x 하나 y 하나 안 나와요? 나오지? y 하나 결정되면 x도 하나가 결정이 되죠? 네, 남은 건 조금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거기 짝대기 2개 버튼 한 번만 눌러줄래? 근데 보면 잘 보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y제곱이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도 y제곱이 y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마이너스 2가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치? 그럼 y를 하나 떼서 일로 올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합시다. 상수는 뭔가의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만들어진 애가 지금 상수가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그럼 제곱 2개로 쪼개보자. 몇이랑 몇으로 쪼개져요?
4랑 1로 쪼개지죠? 내 말 이해돼? 4랑 1로 쪼개져. 그럼 하나는 4고 하나는 1이야. 그럼 6y라는 애가 4y랑 2y로 쪼개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왜 사랑 1로 쪼개져요? 응? 왜 사랑 1로 4랑 2로 왜 쪼개지냐고? 아, 플러스 5가, 자, 봐봐. 여기에서 상수항이 제곱수가 나오지. 여기서도 상수항이 제곱수가 나오지. 아, 그럼 제곱수 더하기 제곱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가지고 먼저 좀 나눠보면, 얘 y부터 정하는 게 빠르겠다.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2로 묶어서 그죠? 2로 묶으면 얼마야? 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x 그 다음 2y니까 플러스 y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뭔가 되는 것 같아. 예를 보면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4에다가 2배의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그 다음 여기는 4y가 왔으니까 플러스 2y예요. 이거 돼요? 될까? 모양을 잘 생각해 보세요. xy는 그렇다 치고 여기 앞에 개수랑 여기 앞에 개수랑 어때야 돼요? 네. 생각해봐. 자, 지금 여기 보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지만 x 하나, y 하나, 2 하나가 놀잖아. 그죠? 내 말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일단 부호는 생각하지 말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생각하지 말고 이걸 전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나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에다가 플러스 2xy 플러스 4x 플러스 4y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모양이 여기랑 똑같냐고. 달라지죠? 얘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남는 건 이거네. 부호가 누가 마이너스일까? 이걸 찾아야지 이제. 됐어요? 따로 노는 애만 마이너스가 되면 돼요. 자, 다시. 자, 그럼 어쨌든 요 식을 다시 써보면 y 플러스 2의 제곱인 건 알겠고 x 하나, 그 다음에 y 하나, 그 다음에 숫자 1 요거의 제곱이야. 누가 마이너스가 붙냐 이거야. 됐어요? 누가 마이너스가 붙을지는 자 여기서 보면 x가 항상 마이너스가 따라다니지. 그치? 그럼 이렇게 해도 돼요. 혹은 x만 빼놓고 따로 노는 x만 빼놓고 나머지를 마이너스를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일어나 똑같아요. 이해돼요? 둘 다 맞는 거긴 해요. 그래서 일단 y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2면 x는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1 나와야지. 그죠? 자, 아니면 아까 했던 거 마저 한번 다시 봅시다. 저기서 판별식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판별식을 한번 써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판별식을 써봐요. b제곱 4 곱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y 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5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전개해서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일단 4로 다 나눴다고 생각합시다. 어차피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가지고 볼 거라서. 그럼 여기는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2y의 제곱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5 정리하면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에 y 플러스 2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y가 마이너스 2가 아닌 다른 숫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2가 아니야. 다른 숫자야. 그럼 무조건 음수밖에 안 나오죠. 그럼 해가 나와요, 안 나와요? x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구나 그냥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쟤는 결국에는 경험의 싸움이에요. 풀어봤냐 안 풀어봤냐가 결정합니다. 이런 문제를. 네. 근의 분리 어디야? 어디까지 나왔어요? (186쪽) 182쪽에 여기까지만 설명하셨어요? 자, 필수예제 두 문제네. 한번 보자. 잘 봐. 근의 분리라는 걸 할 건데 근의 분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근의 부호와 근의 위치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저거나 저거나 같은 거예요. 둘이 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노란 박스에 있는 내용은 뭐냐? 두 근이 모두 다 양수 혹은 두 근이 모두 다 음수 또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뭘로 찾아야 되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근의 부호를 가지고 따질 때는 보통 우리가 두 근의 합,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그 다음에 판별식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많이 따져요. 두 근의 합이 양수고 곱도 양수고 판별식도 양수야. 그럼 두 근이 모두 다 실근이면서 다 양수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근의 위치라는 건 뭐냐? 예를 들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또는 뭐 이런 거예요.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뭐 이런 식의 이런 형태의 근의 분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위치를 찾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함수값이에요. 제일 많이 쓰는 게 함수값입니다. 그 다음에 주로 나오는 게 축의 방정식, 그리고 가장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판별식이에요. 가장 적게 쓰입니다. 저런 애들이. 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근이 1보다 크고 하나의 근은 1보다 작대. 그러면
이걸 2차 함수로 가지고 왔다. 2차 함수로 가지고 와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하고의 교점이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럼 그림이 어떻게 생겼을지 떠올라요? 대충 이렇게 생겼고 가운데 어딘가가 1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판별식이고 나발이고 F1이 0보다 작으면 끝나요. 이해됩니까? F1이 0보다 작게 만들어지는 최고차항 양수인 2차 함수는 이 그림밖에 못 그립니다. 다른 그림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안 그려지지? 이해돼요? 그러면 판별식은 어느 때 사용을 하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런 경우에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고 5보다 작아. 그럼 이쪽 어딘가에 1이 있어야 되고 이쪽 어딘가에 5가 있어야 돼. 그래서 F1은 0보다 크고 F5는 0보다 크다. 이러고 끝 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도 F1은 0보다 크고 F5는 0보다 큽니다. 그럼 해가 있어요? 없어요? 해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 이런 경우에 판별식까지 포함해서 0보다 크다라고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흔하진 않습니다. 사실 문제에서 잘 활용을 안 해요. 왠진 나도 몰라. 그냥 나도 가장 적게 봤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근의 위치를 갖고 판별을 할 때 어떤 기준되는 숫자가 있어요. 뭐 1보다 크면 1이 기준인 거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이 기준인 거고. 이해됩니까? 그 어떤 하나의 숫자에 대해서 그 기준을 잡고 그거보다 크다 작다 이딴 소리를 얘기를 하면 대부분 함수값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어떤 숫자를 넣어야 돼요? 아무거나 막 넣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줍니다. 1하고 5 이렇게 주죠. 문제에 써 있어요. 그거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그때 값이 0보다 크다 작다 요걸로만 잘 판별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결론, 근의 분리라는 건 총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그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위치를 선정해 주는 게 근의 분리예요. 알겠습니까? X축하고의 교점이 어디인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2차 함수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하는 것만 따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경우에는 축의 방정식을 써야 될 때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하다가 이건 축의 방정식도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어요.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을 만족시킬 때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두 근이 모두 양수야. 그럼 두 근의 합도 양수, 곱도 양수, 판별식도 0보다 이상이 돼야지. 두 근이 다르단 말 없죠? 다르단 말이 없으면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별식이 0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k 얘가 0보다 크고 두 근의 곱 3k 플러스 4 얘도 0보다 크고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하는 연립부등식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야. 그럼 반대로
두 근의 합은 0보다 작을 것이고 두 근의 곱은 0보다 크고 그 다음 판별식 4k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k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요거 이해돼요? 이해됐습니까? 서윤아? 앞에를 봐야지. 난 칠판에다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다. 그럼 여기서는 좀 간단해요.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으면 끝. 됐습니까? 왜 이걸로만 확인하는지 설명 들었어요? 네. 어차피 판별식 해봐야 얘가 음수잖아. 그럼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죠. 그지? 얘 양수가 될 거 아니야. 얘 앞에 건 제곱돼 있고 제곱 더하기 양수하면 양수가 되겠지.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딱히. 요거만 만족하면 돼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지? 넘어가 보자. 자, 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k 플러스 6. 자, 요거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요. 그럼 봐봐. 1이어야 돼. 그죠? 자, 일단 F1이 0보다 커야 돼. 자, F1이 0보다 큰 그림은 이거 말고도 많이 그려져요. 또 뭐가 그려져? 이거 말고도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1이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 그러면 봐봐. 여기가 1이면 그러면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 일단 이 그래프가 1의 오른쪽에 그려져야 돼요. 꼭지점이. 맞죠? 그럼 뭘 확인해야 돼? 축의 방정식을 확인해야지. 그죠? 축은 1보다 커야 돼요. 두 번째, 근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근이 나와야 돼. 그럼 뭘로 확인해? 판별식으로 확인해.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거기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없지. 그냥 두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는 K의 값을 찾는다. 자, 축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요? 완전 제곱식 말고 그냥 축의 방정식. 이거 외우세요.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알겠죠? 어려울 거 없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 해서 얼마 나와? 마이너스 k가 나오고 그게 1보다 크대요. 일단 하나 찾았어요. 두 번째, 여기다가 1 대입해봐. 그럼 k 플러스 7 나오나? k 플러스 7은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되는 거고 판별식 쓸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 4k 마이너스 2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참고로 선생님은 4분의 d는 잘 안 씁니다. 헷갈려 할까봐. 됐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다 찾는 거야. 첫 번째,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두 번째, k는 마이너스 7보다는 크다. 이거 4로 나누면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6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이 어디야? 마이너스 3하고 2가 나오죠. 마이너스 3하고 2가 나오는데 작은 것보다 작거나 또는 큰 것보다 크다. 요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하려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7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네. 진도 다 끝났죠. 음. 추경없이 왜 마이너스 2에 아, 그래요. 그거를 한번 봅시다. 판별식은 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하는지는 알아요? 왜? 그 어차피 앞에 거는 실수 나오고 뒤에 거에 근액의 수 정해서 뒤에 거, 근의 공식에서? 아, 맞아요. 판별식이라는 건 루트 안에 판별식 들어가는 거야. 근의 공식에서. 그죠? 그러면, 자, 축의 방정식이라는 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짓이 뭐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듭니다. 그치?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요. a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a분의 b x 반 나눠서 제곱 4a제곱분의 b제곱 플러스 얘는 괜찮은데 얘가 없던 게 생겼잖아. 그래서 나오는 게 한 번 더 했으니까 빼줘야지.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이제 꼭지점 찾는 거예요. x 플러스 요거 루트 씌우면 2a분의 b 나오지?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플러스 4ac 마이너스 4ac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려면 마이너스 2a분의 b다.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자,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질문 또 있어요? 평소에 이런 거 좀 궁금했다 하는 거. 문제 풀 때 항상 요런 게 나오면 잘 못 푼다 하는 거. 너무 많아서 못 고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만 콕 집어서 골라봐. 설명해 줄게요. 유형편에 네. 분의 조건이 주어진 3차 방정식을 사용하는 것처럼 유형편의 몇 쪽이에요? 124쪽이요. 유형편 124쪽? 유형편에 124쪽이 있어? 개념편이요? 개념편에 나를 농락했어. 아니 124쪽에 근의 조건이 주어진 3차 방정식. 고1 때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요거는 하나 알고 있으셔야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고1 때는 3차 방정식을 할 때 실근을 하나를 줘야 돼요. 일단 3차 방정식은 실근이 무조건 몇 개예요? 최소? 한 개. 못 잡았어. 자, 예를 들면 여기 문제를 보면서 볼게요. x 세제곱 3k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3k. 자, 요게 중근을 갖도록 한다 그러잖아. 그치? 이렇게 주더라도 자, 중근이든 근이 서로 다른 세실근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냐면 저 K를 봅니다. K. K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근이 되는 애가 하나는 있어요.
그래서 K로 묶어요. K로 묶으면 3x 마이너스 3 요렇게 되지. 그 다음에 남는 거 써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요렇게 돼 있어요. 그죠? x가 얼마일 때? 1이 되면 무조건 0이 나오게 돼 있죠. k 값이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립제법해서 인수분해를 좀 해보자. 1 넣으면 0 나온대. 그래서 x-1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k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봐. 그럼 이제부터 따지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일 거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면 얘가 근이 몇 개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둘 다 1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1 넣었을 때 0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자, 2개라고 해서 판별식을 썼어요.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k 값은 12분의 1보다 작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이거야. 좋다 이거야. 근데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0이 되게 만드는 k 값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죠. 근데 여기 범위에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포함이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순간에 쟤랑 중근이 돼요.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도 얘는 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두 근을 갖는다. 그럼 하나는 반드시 중근이란 얘기예요. 그렇잖아? 그럼 방금 이것처럼 얘랑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혹은 지 혼자 중근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지 혼자 중근을 가지면 12분의 1인 거고 얘랑 중근을 가질 거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야 되는 거고 나머지 근 하나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른 애가 나옵니다. 이해돼요? 3중근일 거면 얘도 완전 제곱식이 됐어야 돼요. 됐습니까? 네, 요거 하나를 기억하세요.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일단 K로 묶어내고 K 뒤에 붙은 애가 0 되는 X값을 대입해 보십시오. 그러면 100문제 중에 90문제 이상은 0이 됩니다. 알겠죠? 잡았어. 다음. 또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이 필수 예제 밑에 있는 1-1번을 네.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 식이 x-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a가 나오는데 네. 여기서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한대요. 그치? 근본식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판별식. 네, 판별식이 해가지고 어. 구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모두 실수라 그랬지? 네. 모두 실수란 얘기는 뒤에 있는 2차식에서 나오는 근도 모두 다 실수가 돼야 돼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을 쓰는 겁니다. 또
너는 경우의 수 다 풀어봤어? 경우의 수는 했는데 어. 뒤에 거그 팩토리얼 넣는 것부터 순열 조합?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결국엔 그건 버리고 가는 거야? 해야지 언제 할 건데? 이번 달 안에 해야죠. 그거 혼자 하려고 그러면 더 힘들 텐데? 아, 지금까지 앞에 또 그냥 책만 보면 됐어요. 그럼 내가 수업해준 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아, 그 다시 보기에 안 봐가지고. 이게 처음에 개념 이해가 잘 안 되면 개념을 공부하고 숙제를 하셔야 돼요. 하기는 그게 맞기는 한데 개념 공부하는 게 조금 힘들 겁니다. 선생님 설명하는 거 다 안다고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정수 알아 몰라? 알아요. 정수에 대해 설명해봐. 소수가 아닌 거. F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응? 지원이? 정수 알지? 정수가 뭐야? 내가 왜 정수를 물어봤는지 알아요? 중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하거든.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계산만 해요. 원래. 중학교 때 공부를 다 그렇게 해요. 98% 이상. 그 와중에 조금 별다르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그렇게 해요. 계산만 주구장창 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게 정수야. 그래서 구분은 다 해요. 마이너스 1.3 정수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3분의 2는 정수야 아니야? 아니야. 2분의 10은 정수야 아니야? 맞아. 구분은 다 해요. 그치? 근데 그럼 정수를 뭐라고 해야 되지?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심지어 이런 부분은 처음에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줄 때 정의를 이야기를 해줘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 것 뿐이에요. 오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 나는 저거 빨리 계산해서 이 답을 맞추고 싶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나는 저거 빨리 계산해서 이 답을 맞춰야지 하고 풀었는데 안 풀려요. 이런 젠장. 이렇게 됩니다. 그때부터 수포자가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 둘 손을 놓기 시작합니다. 아 뭔가 안 되는데 잘 안 되는데 처음에는 의욕을 불태워요. 한두 가지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1학기 중간고사에서 어디까지 최대한 해보냐면 나머지 정리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합니다.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항등식이 나오기 시작하잖아. 인수분해까지 가지도 않아요. 잘. 여기서부터 손을 놓기 시작을 해요. 아 얘는 나랑 인연이 없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인수분해까지 가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점점 난이도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팍팍 올라가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딱 올라가면 갑자기 이렇게 생긴 애가 등장을 해요. 이게 뭐야? 근데 더 놀라운 건 처음 고등학교 2학년 대수라는 과목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연산이에요. 계산만 잘하면 다 풉니다. 그래프만 잘 그리면 다 풀어요. 계산하고 그래프만 잘하면 모의고사 문제까지도 다 풀어요. 근데 그게 왜 고2 때 나왔을까? 그 계산하고 그래프가 졸라 어려워요. 문제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거 아예 안 쓸 것 같아요? 이거 할 때 역함수가 뒤지게 많이 나옵니다. 계속 역함수 그래프 그리다 보면 계속 역함수에 관련된 언급을 해요. 여러분들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배웠죠?
뭐라고 배워요? 삼각 B라고 해서 배워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삼각 B가 뭔데? 삼각 B가 뭐야? 삼각형에서 어. 밑변 높이 빗변 이동의 비율 각각의 비율? 삼각 B라고 하면 직각 삼각형에서 한 내각이 하나로 정해져 있을 때 나타나는 비율을 뜻해요. 그럼 각도가 바뀌면 비율도 바뀐다. 그쵸? 여기까지는 우리가 중3 아니지? 중2 때 배우죠? 중3 때 배우나? 아, 중3 때 배워요. 이제 2학기 때 배우지. 이거에다가 이제 따라 나오는 게 원주각이라고 나옵니다. 그쵸? 원주각이라고 해서 아마 선행은 다 했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호에 대해서 나오는 요 호에 대한 요 각도, 이걸 원주각이라고 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딱 하고 넘어가게 되면 이걸 가지고 삼각 함수라는 애가 등장을 합니다. 우와. 삼각함수라는 애가 등장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30도, 45도, 60도, 90도에 대한 각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0에서부터 360도까지 다 봐야 돼요. 뭐 그건 그럴 수 있어. 근데 360도만 보냐? 두 바퀴 도는 애도 봐야 돼요. 근데 이해가 돼요? 지금 내가 한 말이? 분명히 얘는 90도보다 클까 작을까? 그런데 사인 170도 이런 애들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야. 얼라리? 나와요? 170도가 삼각형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야? 이게 삼각비가 아닌 거야? 그런 거예요. 중학교 때 계산과 고등학교 때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뭔가 다른 개념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했던 거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 제일 잘못된 고등학교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내용 설명 다 들었으니까 이제 문제 풀어야지 해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기본 문제를 막 풉니다. 아싸 풀린다 풀려. 그리고 나서 유형별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안 풀려요. 그럼 뭘 해야 될까? 해설지를 봐야 될까? 질문을 해야 될까? 아니면 될 때까지 붙잡고 있어요? 뭐 해야 돼요? 개념서를 뒤져봐야죠. 내가 이걸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개념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여러분 지금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해서 이번 겨울방학이 올 때까지 그 습관을 들이셔야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점수가 나와요. 그래야 문제를 풀어도 이거는 뭘 알아야 되겠구나 하고 앞에를 찾아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개념이 머릿속에 그나마 좀 들어옵니다. 개념 정리를 해봐라, 어떻게 해봐라,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다 안 돼요. 그냥 그때그때 문제 풀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개념을 직접 찾아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중학교 때처럼 하면 고등학교 때는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항상 개념. 그래서 왜? 라는 질문을 계속 하십시오. 또는 무엇?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야 네, 원하는 답을 찾아요. 알겠죠? 뭐 이런 거예요. 원주각 배워서 알겠지만 중학교 거에 빗대 보자면 요렇게 있고 여기에 중심각이 있어요. 얘가 알파면 얘는 얼마야? 2알파. 왜? 이거에 대한 의문을 안 가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어차피 설명은 해줍니다. 설명은 해줘요. 설명은 다 들어봤어요? 다현아? 왜 2알파야? 아직 안 배웠어. 이런. 왜 2알파야? 아마 외심성분이랑 외심에 대한 성질? 삼각형 만들면 그럼 바꿔서 물어볼게요. 삼각형이 있고 외심이 있어. 여기가 세타야. 여기는 2세타래. 왜? 그 나누면은 어떻게? 저 반으로 나눠요. 이렇게? 저 왼쪽을 응. A라고 두고 요 길이? 아니 여기? 네. A. 오른쪽 B라고 두고 여기 B. 아래 저거 C라고 두면 여기? 아니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여기? 여기? 어디? 그 작은 제일 밑에 삼각형 요거? 네. 여기 C. 어떻게 하다 보면 나와요. 이런 식이에요. 정확하게 딱딱딱 잘라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이건 왠지 알죠? 외심으로 자꾸 보면 반 잘리는데 원의 중심에서부터 꼭지점까지 거리가 다 어때요? 같으니까 얘는 다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치? 방금 얘기한 대로 AA, BB, CC라고 놓고 그치? A 두 개, B 두 개, C 두 개 더하면 360도예요. 그럼 여기 가운데에 A 두 개, B 두 개가 들어가야 360도가 되겠지? 180도 미안. 이해돼요? 그래서 2배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다만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뭔가 설명을 해줄 때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해가 잘 안 되면 왜요? 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야 선생님들도 이 친구가 어떤 걸 잘 알고 어떤 걸 잘 모르는구나 라고 파악을 하고서 설명을 해줍니다. 알겠어요? 만약에 그냥 그래 그냥 외워 라고 하면 그 선생은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선생님이 그런다. 학원이든 학교든 뛰쳐나오십시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질문도 없으면 마무리를 좀 할게요. 시간 관계상 다른 걸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오늘 프린트를 준비를 해왔는데 그냥 숙제로 일단 나갑시다. 방법이 없네요. 여기에 다른 범위도 있어요. 수역이 뒤에 없는 거지? 내가 가르친 범위가 아닌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풀어보세요. 답지는 다음 시간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대학 들어가서 오늘까지 나오는 걸 답도 미리 줄